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디? 아주 자리 구성이 아주 좋아요. 네. 자, 8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한번 보면, 저당 유동화 제도, 양가로 1번 저당 유동화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칠판을 볼게요. 저당의 유동화, 저당의 유동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우리 용어 한번 볼게요. 용어. 이 저당이 뭐냐면요. 저당권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담보대출이 저당이에요. 저당. 근데 일단 저당이라는 것에 유동화란 용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유동화. 그러면 어디? 유동화란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어감은 뭔가 꽉 묶여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어감을 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당이란 것과 관련돼서 뭔가 움직일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는 뭐 그런 어감을 지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저당 유동화가 이제 무엇인지 한번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은행이 있어. 은행. 이제 은행이 있는데 예금 가입자들이 은행에 예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은행은 이 예금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이제 돈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예금 가입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도 줘야 되고 은행도 마진을 챙겨 먹어야 되니까 대출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예금주로부터 받은 예금이 얼마냐면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이제 돈 장사를 하는데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A라는 사람한테 1억 빌려준대요. B라는 사람한테는 2억 빌려준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이렇게 대출 깔아. 대신에 대출을 해주는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담보를 손에 옮겨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1억을 빌리는 대신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죠. 그렇죠? 다음에 B도 역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 보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차입자로부터 저당을 이렇게 설정받아요. 저당권을. 그러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은행이 차입자로부터 또박또박 5% 이자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은행이 여유 자금이 충분하게 있다면 차입자로부터 설정받은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된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박또박 장기간에 걸쳐서 원리금을 받으면 좋을 텐데 은행이 이제 대출 막 깔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없는 거야 이제. 예, 돈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돈을 이제 지금은 암기하거나 뭐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자 무슨 돈이라고 하냐면 한정된 재원이라고 그래요. 한정된 돈. 자 다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무슨 돈이라고 한다? 한정된 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제. 돈이 부족해져.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예금 가입자, 예대마진이라는 용어도 저번 주에 잠깐 해본 것 같은데 기억나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예대마진이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봤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네, 더 해봅시다. 시간도 많아요, 지금. 예대마진. 예금 가입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에 대한 이자를 3%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은행도 마진을 2%를 남겨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출을 통해서 최소한 5%의 이자 수익률을 발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예대마진이라는 용어는 모를 수는 있으나 이 흐름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똑같은 광주은행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빌릴 때의 대출 이자율과 예금을 가입했을 때의 예금 이자율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떤 게 더 높아요? 대출 금리가 더 높죠? 그 이유는 더 많이 받아서 이자 주고 나머지를 은행이 마진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예대 마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침 1교시 시작하자마자 또 영어를 쓰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영어 하나 써도 돼요? 아, 오케이, 좋아요. 부담스러워 죽겠네. 혹시 은행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혀를 꼬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혀를 꼬을 필요는 없고 그냥 뱅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걸어가는 것을 워크라고 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런, 혀는 꼬지 말라니까, 제발,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뱅크런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뱅크런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갑돌이가 자기 동네 저축은행에다가, 이 은행에다가, 예, 예금을 가입했어요. 예금을. 그러면 은행은 예금 가입주들이 가입한 이 돈 가지고 돈 장사, 예대 마진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대출 막 이렇게 깔아놓고 있습니다. 깔아놓고 있는데, 갑돌이가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그 예금을 가입했던 이 저축은행, 자기 동네에 있는 저축은행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은행 나왔네 하고, 뭐지? 하고 봤더니, 저축은행 임원이 돈 받아먹고 불법 대출해줘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갑돌이가 딱 이렇게 머릿속에 스치는 게 우리 사람들은 경험이란 걸 하는 거거든요. 경험. 그래서 옛날에도 뭐 토마토 저축은행, 부산은 저축은행 해가지고 그런 짓거리 해가지고 은행 영업정지 당하고 예금 가입자들은 자기가 예금한 돈을 100% 회수 못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돌이 갑자기 머리털이 삐쭉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이제 숟가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너무 안 되고 탁 던지고 얼른 팍 일어나야 돼. 왜냐면 지금 이 은행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예금 가입자들도 자기 돈 찾으러 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갑돌이에 늦게 가버리면 자기가 예금 가입했던 돈을 못 찾아버리고 은행이 샷다 내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향해서 걸어가면 돼, 안 돼? 발바닥 땀나게 이렇게 뛰어가야 돼요. 이걸 뱅크런이라고 그래, 뱅크런. 예, 그쵸? 뱅크런. 아침부터 우리 좋은 거 배웠어요, 뱅크런.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제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그 악의적으로 은행을 조그만 이렇게 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파산시키려고 일부러 뱅크런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자면요. 자, 은행은 있잖아요. 예금 가입자로부터 1,000억을 예금 받았대. 이 돈 묶어놓으면 안 돼요. 계속 돈 장사를 해야 돼. 근데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금한 돈 내놔! 라고 하면 은행이 자, 1,000억 중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에서 예금 지급 준비율을 10%로 통제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1,000억 중에서 100억은 대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금 가입자들이 내 돈 달라라고 할 때 언제든지 줄 스탠바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예금 가입자들이 내 돈 내놔라고 막 일시에 달려들어 버리면 은행이 예금 가입자들에게 줘야 될 돈을 못 줘서 파산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돈을 여기서는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돈을 뭘 한다? 유동성. 그러면 일시에 사람들이 은행으로 뱅크런 해가지고 내 돈 내놔라 그러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위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파산할 수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다 해서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 자, 무슨 위험이란다? 유동성 위험.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은행이 이제 대출 깔았어요. 근데 여유자금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유동성 부족 위험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매각할 수 있게끔. 그러면 최초 차입자가 갚는 원리금이 결국 흘러 누구한테 들어가겠어요? 투자자한테 흘러 들어가겠죠. 대신에 투자 자금이 다시 은행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요게 바로 유동화입니다. 요게. 자, 유동화는 뭐냐? 다시 한번. 내가 은행인데 대출을 깔았어. 그럼 저당권을 설정받겠죠?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박또박 안정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은행이 여유자금이 없어버리면 나중에 아까 저기처럼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가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이 저당권을 가지고 매각을 해. 그러면 투자자의 투자 자금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저당 유동화는 돈이 없으면 저당권을 매각해서 현금화 시킨다. 이게 바로 유동화예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럼 돈이 들어왔죠? 이 돈 가지고 은행은 또다시 대출 장사해요, 안 해요? 대출해. 그리고 저당 또 설정 받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저당권을 또다시 팔아가지고 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저당에 뭐라 한다? 유동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개념 한번 잡아봤고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개념보다는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요게 이제 시험에 추가됩니다. 2개 나오거든요, 2개. 지금은 그냥 가볍게 듣기만 하세요. 네, 듣기만. 효과는 첫 번째,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에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이런 소리 한번 한 것 같은데
유동성이란 용어가 우리 그 부동산 학개론에서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한 군데는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나오기도 하고 부동산 금융에서 나오기도 해요. 저번 주에 투자 이론 배웠는데, 자, 투자 이론에서는 유동성 위험이란 말이 있어요. 자,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이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가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1억에 팔려고 내놨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 내에 안 팔려. 그럼 당연히 가격을 더 낮춰서 내놔야 되겠죠? 그게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 투자 이론에서는. 그래서 팔려고 내놨는데 원하는 시간 내에 안 팔리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 그걸 갖다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 이론에서 방금 같은 그 상황에서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현금으로 체인지하려고 하는데 잘 체인지가 안 돼. 그래서 다른 말로 환금성 위험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유동성은 환금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부동산 금융에서 유동성은 뭘 말하냐면 돈을 말한대요. 돈. 이거 저번 주 이야기 안 했네, 제가? 아, 그래요. 그럼 오늘 할게요. 안 했으면 오늘 할게요. 그 유동성을 돈을 유동성이라고 그래. 근데 예전에 그랬다대요. 경제학자들이 이제 경제 이론을 만들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어떤 경제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정리를 하는데 돈이라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못 배운 쟤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니까 좀 전문화된 용어를 쓰자 해서 화폐라고 썼대. 화폐라고. 그러니까 화폐라고 쓰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닌 거 봐. 하다가 유동성이라는 용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몰라버려. 그래서 경제학들이 오케이, 앞으로 돈은 유동성이야 라고 합의된 용어, 합의된 약속된 용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배우는 부동산 금융에서는 유동성이 바로 뭘 의미한다? 돈. 아까 뱅크런 하면서 유동성 부족 위험이라고 그랬죠? 뭐가 부족한 거야? 그래, 예금 가입자가 예금한 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 금융 배우고 있잖아요. 부동산 금융 에서는 유동성을 뭘 한다? 돈. 그러면 어디?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찍어봐. 그래요. 잘 보세요. 네. 자, 우리가 또 일주일을 만났으니까 기분 좋게 수업해야 되겠죠? 이제 유동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은행은 대출 깔았다가 저당권 설정 받았다가 돈이 없으면 또다시 대출 깔아서 돈 만들어내고 또 계속 이렇게 한대. 그럼 이게 유동화인데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예. 예. 계속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유동성이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은행의 유동성 위험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에 맞들였네? 자, 다시 해볼게요. 이 유동화를 하면요, 언제든지 저당권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해.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예. 그래서, 아이고, 화낸 거 아니었어요. 화낸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에서 가장 큰 특징이 요겁니다. 예, 저당권을 내돌려서 현금화 시키는 게 유동화인데 이런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이 뭐하고? 증가한다. 그러니까 계속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일단 요게 가장 큰 틀이다 라고 하나 들어보고요. 다음에 이제 저기 밑에 우리 책 밑에를 보니까 그 이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양가로 2번 2차 저당 시장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그 옆에다가 유동화라고 한번 써보세요, 직접. 유동화라고 일단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요? 유동화. 그래서 이제 한번 흐름을 좀 들어볼 텐데 오늘은 왜 1교시부터 계속 영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부담스럽네. 요거 끝나면 좀 이따 리치도 나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나오는데 예, 오늘 영어 많이 배우네. 예, 자, 아무튼 이제 볼 건데요. 자, 일단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MBS라는 게 있어요. MBS. MBC가 아니고 MBS예요. 예. 그래서 MBS는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이거 사실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틀리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좀 화려하게 느껴지는데 맨날 시험에서 나오는 그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부하니까 갑자기 뭐 MBS 뭐 나오면 뭐 대단한 뭔가를 배운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린 학생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네,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금방 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일단 이쪽 파트는 이렇게 있잖아요. 자꾸 용어를 입 밖으로 이렇게 내뱉어 보면 용어가 좀 친숙해져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MBS를 뭐라 한다?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는데 MBS가 뭔지 기본적인 개념 좀 한번 잡아보려고 볼게요. 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자, 은행이 있는데 갑돌이한테 갑돌이 주택을 저당 설정받고 은행이 갑돌이에게 대출해준대. 이런 경우를 그냥 갑돌이하고 은행하고 1대1 저당이라고 이야기해요. 1대1 저당.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왜 클 수가 있냐면요. 차입자 갑돌이가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갔는데 갑돌이가 연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음, 갑돌이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간밤에 불이 나가지고 담보 능력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요. 다음에 대부 비율이 100%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저번에 한 것 같은데 기억나냐고 물어보진 않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주택 가격이 1억짜리인데 은행은 1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고 6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몇 %냐면 60% 맞죠? 그래서 이제 은행은 안심하고 빌려준 거예요. 내가 6천만 원 빌려주는데 담보로 잡은 주택 가치가 1억 원이니까 만약 차입자가 연체하더라도 이 주택 경매 신청해가지고 내가 빌려준 돈 찾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차입자가 연체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경매 신청을 했어. 그래서 낙찰 받은 돈 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돈을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1차, 2차, 3차 계속 유찰이 되다가 낙찰가가 5천만 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대부 비율은 120%가 돼버립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100%가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은행이 의도적으로 대부 비율을 100% 넘기진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낙찰 받은 돈이 5천밖에 안 되는데 빌려준 돈 6천이야. 그러면 빌려준 돈을 100% 온전하게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개별적인 1대1 저당은 위험이 크다. 대신에 뭐도 크겠어요? 수익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MBS는 어떤 식이냐면요. 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 한 100개가 있다고 할게. 100개. 저당권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또박또박 5% 이자율로 갚아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 100개 저당권을 아예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MBS라는 상품으로 한 세트의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대요. MBS를 만든 거야. 예. 그러면 이 MBS를 투자하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 차입자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100명 있죠. 100명 있죠. 그러면 100명의 차입자가 단 한 사람도 연체하지 않고 원리금을 계속 또박또박 내주면 MBS의 평균 수익률은 5%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차입자가 100명인데 어떻게 100명의 차입자가 단 한 사람도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제 날짜에 원리금 주겠냐고. 그러면 그중에 몇 개는 빵꾸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MBS 수익률은 절대로 5%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MBS는 수익률은 작아.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담보 100개를 한 세트로 잡았거든요. 이 중에 3개, 4개가 빵꾸가 난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다수에서는 정상적인 원리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 작아요. 그래서 특징이 MBS는 수익률, 개별 지어당보다는 수익률이 당연히 작아요. 대신에 뭐가 작다? 위험이 작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MBS 감 잡을 때 MBS는 특징이 뭐냐면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냥 촌스러운 용어지만 MBS는 안전빵이다. 시작. MBS는 안전빵이다. 다시. MBS는 뭐다? 안전빵이다. 안정적이다. 이 개념을 딱 잡고 들어가면 나중에 편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MBS는 안전빵이다. 이렇게. 예.
나중에 기본서에는 MBS는 안전빵이라고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렇게 손수는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MBS는 안전빵이다. 안정적인 투자 대안을 제공한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죠? 그러면 MBS는 안정적이라는 것은 위험이 작으니까 대신에 뭐도 작겠어요? 수익도 작다. 아무튼 요게 MBS예요.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빵 MBS가 나와 있네? MBS를 부를 때 뭐라 불러준다? 주택, 그래요. 안전빵. 맞아요. 안전빵인데. 맞아요. 안전빵. 예, 맞는데. 이렇게 뭐라 불러준다? 주택저당증권이라고 여기서는 불러줘요. 그러면 이 MBS라는 주택저당증권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감 좀 잡아볼게, 감 좀. 그러면 먼저 최초 돈을 빌리는 사람은 차입자예요, 차입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차입자다. 차입자. 이 차입자가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돈이 좀 필요한가 봐. 그래서 차입자가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은행을 그냥 대출해주는 기관에서 대출기관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대출기관. 예.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면 은행에서는 담보 능력이 없는지 자체 대출심사 기준을 거쳐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뭘 설정받고? 저당권을 설정받고 대출해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읽어볼게요. 요거 시작. 가서 봐. 여기를 그래서 뭐라 불러주냐면 1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불러주거든요. 1차 저당 시장. 그러면 어디? 요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인데 1차 저당 시장에서는 뭐가 나타났냐면 다시 뭐가 나타난다. 시작. 담보대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안 그래요? 담보대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저당이 뭘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유동화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MBS가 만들어지는 걸 배우려고 하는데 1차 저당 시장은 단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는 담보 대출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 여기서는 단지 담보 대출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저당의 유동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1차 저당 시장에서 저당의 유동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아니죠? 단순하게 뭐만 나타나고 있어요? 담보대출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음. 이제 이 은행이 차입자로부터 저당권을 하나 설정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또박또박 5% 이자율로 갚아준대, 원리금을. 자, 근데 차입자는 한 은행하고만 거래를 했지만, 농협하고만 거래했지만, 농협은 한 사람의 차입자하고만 대출 거래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차입자하고 대출 거래를 하죠. 그러면 저당권도 농협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이렇게 은행이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용어를 한번 써볼 텐데요. 우리 통상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농협에서 대출 받으면 저당권 설정하죠. 네. 근저당 설정한다고 이야기하죠. 통상. 그죠? 근데 그 저당권을 우리 시험에서는 주택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주택 저당. 근데 저당권이란 것은 결국은 내가 갚아야 될 나의 부채 맞아요? 그래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권을 그냥 용어만 이렇게 써주는 거야. 용어만.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은행에 근저당 설정해 주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을 우리 시험에서 뭐라 한다? 시작.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택저당 채권. 이렇게. 네. 그러면 은행은 이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죠. 그걸 갖다가 풀해서 집합물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 여러 개가 집합이 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 다시 한번 시작.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 제가 아까 그랬죠. 처음에 공부하면 이게 사실은 되게 지금 전문적인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게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보통의 부동산 전문가 아니 은행 직원도 데려다가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야. 근데 시험에는 아주 붙박이로 나와. 근데 결국 이쪽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면 틀린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제가? 네, 없어요. 항상 나온 자리에서 나오니까. 대신에 처음 공부할 때는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마치 어려운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제가 계속 따라서 읽고 큰 소리로 따라서 입 밖으로 내뱉게끔 계속 할 거거든요. 따라서 해봐. 그러면 나중에
용어들이 친숙해지죠. 흐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할 테니까 짜증내지 말고 따라서 하셔야 돼. 알죠? 지금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 지금. 예. 다시 저당권이 여러 개가 한 세트가 돼 있어요. 자, 뭐라 한다. 시작.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로부터 또박또박 안정적인 원리금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이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내돌려서 팔아먹어야 되겠죠. 현금화 시켜야 되겠죠. 아까 저기 저당의 유동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이제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시키려고 한대요. 근데 매각할 때 중간에 누가 끼어들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끼어들어요. 혹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드는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씨, 그건 토지주택공사고. 씨. 절대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쪽팔리게. 저기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봐봐. 한국토지주택공사고, 얘는 한국주택의 주택과 관련돼서 자금을 융통과 관련되는 공사예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또 뭐 자신 있게 뭐 한다 안 한다고 그랬는데 찍어버렸네. 예, 그래서 절대 요걸 LH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 다른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이제 매각이 이루어지는데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예,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해요.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면 이 MBS를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최초 차입자가 갚는 원리금이 흘러 결국 누구에게 들어가겠어요? 투자자에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투자자의 투자 자금이 다시 흘러 다시 은행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죠. 이게 유동화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있잖아요. 아까 왼쪽에 저당의 유동화 설명하면서 제가 그림 그리면서 특징 이야기했죠. 요것과 요건 똑같은데 요거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요거를 딱 풀어다가 우리나라 저당 시장 구조로 맞춰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사실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 뭐라 불러주냐면요. 여기를 우리 술 먹을 때 1차 끝나면 어디 가야 돼? 2차.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몇 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유동화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아까 1차 저당 시장에서는 단지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는 뭐가 이루어졌다? 담보대출만 이루어졌다. 근데 유동화는 없었죠? 근데 2차 저당 시장에서는 담보대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당권을 뭐라 한다 했다까? 여기 저당권을 뭐라 한다 했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매각해서 현금화 시켰죠. 이게 바로 유동화잖아.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여기서는 뭐가 발생한다? 저당의 유동화가 발생한다. 이게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특징.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더 말을 붙여놓을게요. 자, 첫 번째 MBS란. 자, 쓰지 마. 그냥 쓰지 말고 가만히 그냥 연습만 좀 해보는 거예요. MBS란. 예. 요것의 이름이 뭐냐면요. 주택, 뭐라고 그랬지? 저당, 채권, 집합물. MBS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요. MBS를 발행한답니다. 그래서 시험에 발행기관이다라는 용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더라. 그래서 MBS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거든요. 지금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MBS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한다. 이렇게 그냥 읽어보는 거야.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시작.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주당증권인 MBS를 발행하더라. 자, 일단 이 흐름을 잡아야 돼. 자, 그럼 다시. 뭐란?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에 뭐가 증가하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자, 여기 시험에 나오면 오답을 어떻게 줄 것 같아? 이쪽에서는 증가 감소 가지고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돈이 없으면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야. 계속 굴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 유동성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계속 현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감소. 예, 그렇게 했고. 다음, 저당 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나타난다? 1차. 1차? 아니죠. 1차는 단지 담보대출만 나타나고 2차 저당 시장에서 저당의 유동화가 나타나고요. MBS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뭐란? 시작.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주당증권인 MBS를 발행한다. 그렇게. 다음. 또 기다려요. 그럼 이제 MBS란 말이 나왔으니까 MBS의 유형,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이제 7번 봅니다. MBS는 어떻게 만들어진가 하면 은행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요게 바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이야. 자, 뭐다? 시작.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발행기관한테 넘겼어. 그러니까 요것을 지금 누가 갖고 있냐면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발행기관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또박또박 5% 이자를 갚아준다 이겁니다. 근데 발행기관이 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MBS라는 상품을 만든 거야. MBS, 주택저당증권이라는 MBS라는 상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이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매각을 시키는 거예요.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MBS의 종류를 한번 잡아보는데, 자, 증권이란 종류가 있고 채권이란 게 있어요. 증권과 채권이 있는데, 자, 이거 잠깐 봅시다. 증권, 투자자하고 발행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증권시장에서는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면 증권회사가 책임져요?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요?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음,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발행한 놈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투자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발행기관. 그냥 한번 써봅시다. 증권은 누가 책임지는 거다?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다. 다음, 채권은 누가 책임지는 거다? 채권은 발행기관이 책임지는 거다. 이 소리만 잠깐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자, 책 보지 말고 지금 여기 대기 봐요. 이제 이게 나와. MPTS라는 게 나와요. 증권은 MPTS가 있고 채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MBB, MPTB, CMO가 있어요. CMO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어떤 놈은 증권의 형태고 어떤 놈은 채권의 형태인지 그것만 잡아내면 되는 건데, 여기 주목하세요. 이제 영어로 불러줄게요.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 써 얼른. 못 들었어?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 얼른 쓰라고. 못 쓰겠어? 그럼 쓰지 마. 자, 이거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아니 쓰지 말고 들어봐봐. 시큐리티가 증권이에요. 증권이에요. 모기지 백드 본드가 채권이야. 모기지 페이스를.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있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찍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볼래요? 요 세 놈은 전부 다 채권이야. 요 놈은 증권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됐네. 그러면 영어 안 봐도 되겠네. 얘 증권이야, 채권이야? 다시.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얘 증권이 채권이야. 왜? S를 끊었어.
얘는 증권이야, 채권이야? 왜? 그러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시작. S는 증권, 나머지는 채권.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5월 달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S만 증권 끝? 이렇게 할 거예요. 5월 달에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은 5월이 아니니까 다시.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그러면 돼. 자, 그러면 어디? 91페이지. 양가로 1번 보니까 저당 이체증권 지금 있잖아요. 한글로 보려고 하지 마. 그냥 이제 MPTS, MBB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시험에 나오면 영어를 같이 써주거든요. 근데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책마다 다르고 시험 나올 때마다 용어가 달라. 막 다르니까 지금은 한글을 쓰지 말고 영어로만 가. 우리 책에 보면 저당 이체증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체증권이라는 말 쓰지 말고 그냥 뭐라고 나왔어요? 옆에? MPTS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으세요. 어디? 가서 봐. 자신 있나 보네. MPTS는 증권 채권. 왜? 맞아요. 훌륭해요. 네. 근데 아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를 만약에 전문가가 보면 좀 미친놈 아니냐 저런데 그럴지 몰라. 그러나 학원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넘기세요. 여러분도 저를 미친놈으로 보고 있지 않죠? 천사를 보고 있나요? 그래요. 양가로 2번 뭐 나왔어? 에이씨! 한글 읽지 말라니까 지금은. MBB 이렇게. 자, 양가로 2번 뭐다? MBB 증권 채권. 왜? 그래, 그러면 돼. 본드니까 그러지 마. 하지 말고 원래 본드가 채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S 증권 나머지 채권인데 얘는 S가 아니네. 그럼 채권이죠? 다음 3번 뭐 나왔어요? MP, TV 증권 채권. 왜? S가 아니니까. 그래요. 4번 다계층 채권은 CMO 증권 채권. 왜? S가 아니니까. 딩동댕. 아주 참 잘했어요. S로 끝나면 증권, 나머지는 채권. 그럼 돼. S는 증권, 나머지는 채권. 그렇게. 네. 자, 다음 이제 한마디 더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지분증권, 부채증권이란 말이 하나 있는데 그냥 들어봐. 제가 여기다가 뭐 하나 갖다 붙이려고 그래. 붙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어디? 10억짜리 토지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20억짜리 토지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20억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20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거든요. 자금 융통이 금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20억짜리 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0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0억은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봐봐. 아니, 네 돈, 내 돈 구분이 없구나. 보니까. 잘 봐봐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요. 20억짜리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0억을 받아왔단 말이야. 이거 갚기로 하고 빌린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한데 왜 안 갚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순간 놓친 거죠. 다시. 담보로 잡히고 10억을 빌렸다는 것은 내가 10억 책임지고 갚을게요. 20억은 나의 부채예요. 라고 갚기로 하고 빌린 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채를 이용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 거다. 이게 부채금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금융? 부채금융.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유권 중에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분을 매각해서 10억을 손에 쥐었다. 이 돈은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이거는 갚는 돈이 아니고 내 소유권의 일부를 넘겨준 대가로 받는 돈이니까 판매각대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죠. 이거는 자기 지분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했다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일단 부채금융, 지분금융 이 용어 한번 들어봤죠? 네. 그렇죠? 다음 또 하나 들어봐야 돼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부채증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증권이다? 그냥 용어를 한번 읽어보자. 예, 용어. 자, 부채를 이용한 증권이래. 그럼 아마 증권이란 것은 뭔가 이렇게 수익을 얻고자 만들어낸 게 증권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수익의 근원이 되는 게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뭔가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자, 부채가 있으면 채무자 차입자는 돈 빌려준 사람한테 원리금을 갚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증권에서 수익은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품이 바로 부채증권인가 봐. 그냥 용어를 읽어보니까.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어디? MBS가 이것도 증권이잖아요. 상품이잖아요. 투자자가 MBS를 사죠? 그러면 있잖아요. 수익이 발생해 안 해? MBS에서. 해. 그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최초 차입자가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린 거야. 갚기로 하고. 부채 빌렸어. 그리고 빌린 돈에 대해서 약속대로 원리금을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을 또박또박 갚아. 이 돈이 흘러 MBS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률로 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MBS는 상품이니까 증권이니까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 맞죠? 이게 수익의 기초가 뭐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더. 4번. 그러면 MBS는 지문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MBS는 부채증권이다.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다시 여기 주목. 아이고 열심히 써봐요. 어차피 오늘 안 볼 거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고. 자, 다음에 기본소리 잘 나와 있는데, 기본소리는 다 나와 있는데, 자, 이 볼게요. 자, 뭐란? MBS란 뭘 기초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이렇게. 네, 우리 다시 해봅시다. 자, 시작.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여기까지 딱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안은 요 파트 수업할 때는 계속해서 이거를 읽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시험 문제 풀이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가 이렇게 알려주잖아. S로 끝나면 증권이고 나머지 채권. 이렇게 알려주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지만 답은 금방 찍어내. 이렇게 알려주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낯선 용어 나오니까 두려워해버려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건데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다 해준 게 지금 진짜로 그래. 엄청 어려운 건데. 근데 용어만 익숙해지고 흐름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문제는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외는 가끔 있을 수 있겠으나 진짜 보면 100명 중에 99명 안 틀립니다. 예, 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 파트는 잘 따라서 읽어줘야 돼. 자, 처음부터 다시 가자. 자, 저당 유동화. 한마디로 저당권을 돈 없으면 내돌려서 현금화 시킨다. 이게 저당 유동화죠?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에 뭐가 증가한다? 유동성이 증가하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은행은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다음. 저당시장 구조를 그려봤는데 일단 요 파트에서 오답이 한 번씩 나온다. 예. 저당권 내돌려서 현금화 시키는 게 유동화라고 그랬는데 1차 저당시장은 단지 무슨 대출만 나타나고 있어요? 담보대출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저당시장에서는 유동화가 발생하지 않고 어디서? 2차 저당시장에서 유동화가 발생한다. 예, 발생. 술을 먹어도 역시 1차보다는 2차가 좋다. 예. 좀 썰렁했죠? 자, 뭐란?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누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다음. 요거는 뭐 됐고. 아까 MBS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온지 봤는데 오늘은 용어를 잡아야 돼. 네놈이 있더라. 네놈이 있는데 어떤 놈은 증권 형태로 발행되느냐, 어떤 놈은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느냐, 그거 잡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영어 우리 안 좋아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예. 앞 대가는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 네. 그렇죠. 시작. S로 끝나면 증권, 나머지 채권.
MPTS는 S니까 증권. 나머지는 왜? S가 아니니까. 그렇게 딱 정리를 하면 돼요. S로 끝나면 증권, 나머지는 채권. 예. 그래서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혹시 이 중에는 이제 작년에 공부해보시면 손 들지 마세요. 뭐 손 굳이 들 필요가 있나? 뭐 공부할 수도 있지. 근데 있잖아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도 책에 있는 세부 내용은 절대 보지 마요. 절대 보지 말고 그냥 오늘 알려줬던 큰 틀만 딱 보고 가세요. 예? 세부적으로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93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휴식했다 하죠. 네.